벨기에인 페요의 만화로 원제는 레슈트룸프, 영어 이름은 더 스머프스입니다. 1958년 벨기에의 소년 만화 잡지 스피루지에 연재된 요한과 피르루이 국권 6 스머프들과 플루편에 처음 등장했으나 반응이 좋았는지 이후 따로 단행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선 일본, 대만, 중국에서 정식 단행본이 발매되었으며 1980년대엔 한국에서도 해적판으로 모잡지에 연재된 적이 있고 1990년대 초에 구판과 2018년에 완전판이 각각 발간되었습니다. 스머프란 이름은 작가 페요가 스피루로 유명한 동료 만화가 앙드레 프랑켄과 같이 식사할 때 소금을 갖다 달라는 말을 잘못 전달해서 생겨난 이름이라고 합니다. 페요는 소금이라는 단어가 잠시 생각나지 않아서 슈트룸프 좀 건네줘라고 했다는데 여기에 프랑켄이 농담으로 그래 슈트룸프 다 치고 나면 그 슈트룸프 다시 제자리에 슈트룸프 해줘라 대꾸한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슈트룸프라는 단어는 네덜란드를 거치며 스머프라고 번역되었고 이 단어를 영어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한국에도 스머프란 이름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 만화가 탄생하던 당시부터 프랑스어 만화에서 슈트룸프는 어떤 사물의 명칭이 떠오르지 않을 때나 언급하기 귀찮아서 얼버무릴 때 혹은 금기어나 비속어를 회피하는 단어로 가끔 쓰입니다. 스머프 마을의 촌장격인 스머프입니다. 영어명은 파파 스머프지만 불어명은 그랜드 슈트룸프인데 의미상 위대하고 권위적인 존재란 이름이지만 영어로 번역하며 모든 스머프들의 가장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1958년 연재한 6 스머프들과 플루편에서 처음 등장하여 매우 현명한 성격으로 스머프들을 여러모로 지도하고 있으며 자연 속의 병든 동물들을 보살펴주며 대자연 어머니와 옴니버스 같은 마법사와 정령들과도 원만한 사이입니다. 스머프 마을을 모든 스머프들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로 꾸려나가고 있으며 일이 심각해지면 가끔씩 마법을 사용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명령을 어기거나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 스머프들한텐 뜻깊은 경고를 하며 도리어 악화되거나 개선 의지가 없을 경우엔 그 스머프한테 마을에서 나가도록 권유하기도 합니다. 해나바베라 애니판 미운병에 걸린 근육이 편에서 근육이 스머프가 가가멜이 만든 마법파리에게 물리고 마음이 악랄해져서 난폭한 장난을 부리자 마을에서 나가라고 경고한 전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원작에선 종종 심술궂은 태도를 보이거나 다른 스머프의 뺨을 치는 등 약간 과격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해나바베라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성격은 많이 순화되었습니다. 연령이 542세이어서 다른 스머프들보다 나이 든 모습으로 묘사되며 자기 자신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원작에선 스머페트와 욕심이 투더리 스머프한테 각각 자신의 모자를 넘겨주어서 마을의 차기 지도자들을 결정하는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낮엔 대부분 실험실에서 물약과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들을 섞어 마법 포션 및 약들을 제조하며 중간에 다른 스머프가 몰래 실험실로 들어오면 굉장히 분노하며 그 스머프를 내쫓아버립니다. 실제로 익사리 스머프가 장난을 부려서 게으르미 스머프가 실수로 그 실험실에 들어가게 되자 재료들이 불안정해서 소규모 폭발을 일으켰고 이런 광경을 목격한 파파 스머프는 크게 역정을 내면서 게으르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항상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며 하얀 수염이 꽤 멋지게 자라 있습니다. 때문에 파파 스머프가 마르크스를 상징하고 똘똘이 스머프가 트로츠키를 상징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스머프 마을 내에 감정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스머프들을 찾아가 중재하면서 교훈을 전달해주며 스머프들이 위험에 빠지면 가가멜의 집이나 숲속으로 이동해 즉시 구출하러 나서는데 만약 행방불명되거나 죽었다면 매우 슬퍼하면서 일체 업무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기억상실 소동편에선 몇몇 스머프가 한 꽃의 냄새를 맡아서 전부 기억상실증을 겪게 되자 감기를 앓고 있어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허약이 스머프가 파파 스머프한테 도와주러 달려갔지만 파파 스머프도 꽃을 맡아서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이에 서둘러 대자연 어머니한테 간절히 부탁해 일시적으로 날씨를 겨울로 바꾸어서 꽃들을 시들게 만들어 스머프들은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바뀐 날씨 때문에 모두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현명하면서도 남다른 결정들도 종종 내리는데 스머페트 편에서 스머페트가 말썽을 부려 마을에 홍수가 났을 때도 재판에서 사실을 고백했을 때 야단치지 않고 진짜 스머프로 만들어주었으며 스머프 대왕 편에서 똘똘이 스머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독재자로 변해 마을을 분열시켰을 때는 어리석은 인간들과 똑같다고 호되게 야단친 것과 홍수로 무너진 성을 보고 똘똘이와 모든 스머프들한테 교훈을 전달해주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복수편에선 기사들의 싸움으로 스머프 마을이 초토화되어버려 몇몇 스머프가 기사들에게 복수하려다 위기에 빠지자 구출시켜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충고해주기도 했고 가가멜을 위하여 편에선 가가멜과 아즈라엘이 실수로 석화되자 모든 스머프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귀시켜줬으며 파파 스머프의 결혼식 날 편에선 한 요정과 결혼을 하기 직전에 발타자르에게 잡혀서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뒤에도 요정에게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진 않았습니다. 이외에 하늘이 무너진다 편에선 똘똘이로 인해 화산 폭발을 제때 눈치채지 못해 두 스머프가 마을에 고립되어 자칫 죽을지 몰랐던 상황에서도 그 스머프들이 무사히 빠져나오자 똘똘이한테 두 스머프들을 요양시켜주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스머프인 건 다름없어서 몇 번은 실패할 뻔한 사례가 원작과 해나 마이너스 바베라 애니판에서 몇 편 나옵니다.
검은 스머프 에피소드에선 게으름이 스머프가 한 이파리한테 물려 검은 스머프가 되어버리자 그를 격리시켰는데 게으름이가 밧줄을 끊고 탈출하면서 여러 스머프들을 감염시키자 바쁘게 약물을 만들어 그 스머프들을 실험하다가 중간에 감염자가 몇 명 발생하는 등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이파리를 붙잡고 어느 꽃을 먹이자 파랗게 변한 것을 감지해서 남은 스머프들과 함께 감염자들한테 투사하지만 모든 스머프들이 감염당해서 재빨리 실험실로 도망쳤고 그곳에 페인트로 덧칠한 근육이한테 물려 검은 스머프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지막엔 화재로 인하여 폭발한 치료제가 담긴 연기를 들어 마시면서 스머프들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만사 해결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청난 개구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스머프 샘에서 마법 샘물을 마시고 어린이 스머프로 변했는데 익살이 스머프 못지않게 장난이 심해집니다. 게다가 덩치 스머프가 한 수 접고 갈 정도로 겁도 없어서 가가멜과 아즈라엘을 도발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아 상태에서도 지능은 여전히 뛰어나서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마법사 옴니버스와는 종종 만나서 체스를 두기도 하며 대자연 어머니, 시간의 아버지와도 서로 원활한 관계입니다. 먼 곳을 이동할 때는 퍼피라는 강아지와 깃털이라는 두루미 한 마리를 주로 활용하며 희귀한 재료들을 구할 때도 일부 스머프들과 같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머프들 중에서 유일하게 안경을 쓴 스머프로 이름 그대로 아는 게 많고 똑똑하지만 너무 잘난 체를 하는 데다가 정작 자기 이론만 따지면서 남의 말을 무시하여 자주 실패를 겪습니다. 보통 에피소드 마지막에 잘난 척을 하다가 다른 스머프들에게 차이거나 내던져져 마을 바깥으로 날아가서 거꾸로 처박히거나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그러고도 처박힌 채로 왜 다들 날 잘 몰라주는 거지라거나 실수할 때도 있는데 같은 말로 자기 잘못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쓰고 있는 안경은 매번 차이고 날아가도 안 깨지는데 이게 보통 안경 유리가 아니라 매우 튼튼한 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 재료를 구하기 매우 힘듭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우연히 안경을 그만 잃어버렸는데 전혀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스머프들이 나서서 안경을 찾아보는데 찾다 보니 늪지에 사는 거인 괴물이 쓰고 있었고 괴물도 눈이 나빠서 고생하다가 똘똘이 안경을 쓰면서 앞을 보게 되었기에 절대로 안경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스머프 마을에서 자연재해가 닥치거나 가가멜 같은 악역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스머프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겨 대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 사고들은 절반 이상이 똘똘이가 직간접적 원인으로 일어나는 트러블 메이커 포지션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나바베라 애니판의 스머프 대왕편에선 파파 스머프가 임시로 떠나서 마을의 리더십을 바로잡겠다고 스스로 왕이 되어 독재 정치를 펴서 익사리를 장난친 것만으로 감옥에 가두는 등 스머프들을 서로 분열시키기도 했습니다. 마법의 계란편에선 가가멜이 만든 마법의 계란을 보고 파파 스머프가 되는 소원을 빌어서 문제가 꼬이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한편에선 주체기가 우연히 신발이 헤어져 여러 민폐를 끼치자 불운을 끼친다고 생각해 집에 격리시켰고 이튿날 운석으로 집이 무너지고 모두 절망에 빠진 와중에 자꾸 미신 얘기를 꺼내서 스머페트를 열받게 만들어 마지막까지 헛소리를 짓거리다 내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편에선 마을 바깥 화산의 폭발 징후가 나타났을 때도 파파 스머프의 간호를 이유로 안전하다고 끝까지 주장해 스머프들이 대피할 시간을 낭비시켜 두 스머프가 잠시 고립된 적이 있으면 욕심이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마법의 왕관을 가져왔을 때도 욕심이를 자극시켜 자칫 모든 스머프들이 노예로 전락당할 뻔했습니다. 할로윈 특집편에서 모든 스머프들을 진짜 괴물처럼 바꾼 사례도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도 우월감을 가져서 마법을 한다고 나섰다가 하마터면 스머프 마을 위치를 가가멜에게 알릴 뻔하거나 마법이 폭주하여 다들 정신줄 놓는다든지 위기 상황에 빠뜨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워낙 허당의 실수투성이라서 잘 부각되지 않지만 독서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긴 합니다. 당장 파파 스머프를 제외하면 인간의 언어를 해독하지 못하는데 똘똘이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허영심도 많아서 결과가 안 좋게 됩니다. 스머프가 공산주의 이상향을 표현한 것이라는 음모론에는 과격한 주장으로 마을에서 배격당하고 쫓겨나는 것도 닮아서 트로츠키라고 주장합니다. 스머프의 등장 캐릭터로 얼마 안 되는 여자 스머프입니다. 이름은 스머프의 작은 것, 여성 등을 뜻하는 전미사 에티를 붙인 것입니다. 다른 스머프들은 패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은 다름 아닌 가가멜이 지어준 것으로 실은 다른 스머프들과는 달리 가가멜의 마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탄생했을 때는 검은 단발머리의 성격이 나빴고 가가멜에 의해 스머프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파파 스머프의 마법으로 긴 금발머리의 착한 스머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자 스머프도 없었는데 번식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실은 학이 보자기에 싸서 아기 스머프를 마을로 보내줍니다. 원작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나는데 가가멜이 스머프 마을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 보냈어졌습니다. 가가멜과 따로 연락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온갖 말썽을 일으키지만 스머프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자 가가멜에게 돌아가고 또한 해당 에피소드의 결말부에서 가가멜이 스머페트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모종의 교감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머프 마을에서 온갖 말썽을 일으켜 미움을 받다가 파파 스머프를 제외한 젊은 스머프가 다 같이 짜고 골탕을 먹이자 스머페트는 충격을 받고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게 되는데, 파파 스머프가 그런 스머페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금발에 더욱 아름다운 외모로 변하는 마법을 걸어준 것입니다. 그 뒤에도 딱히 착해지거나 하진 않고 여전히 말썽을 일으키지만 이번엔 스머프들이 홀딱 반하는 바람에 미움을 받는 대신 스머페트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스머페트가 사고를 쳐서 마을이 물에 잠기는 사태가 터집니다. 그리고 스머페트가 가가멜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란 사실이 알려져 스머프 재판이 열리고 결국 모두의 용서와 인정을 받게 되지만, 이번엔 스머페트가 자신 때문에 스머프 마을에 한도 끝도 없이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쪽지를 남기고 홀로 마을을 떠난다는 결말입니다. 모든 스머프들의 여신입니다. 로미오와 스머페트에서는 스머프들이 청혼을 해서 난리가 나는데, 심지어는 파파 스머프까지 경쟁에 참여했을 정도입니다. 할아버지 스머프. 파파 스머프보다 나이가 많은 스머프로 하얀 수염이 길게 나고 노란 옷을 입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모험가로 꼬마 스머프들에게 자신의 모험담을 종종 들려줍니다. 파파 스머프가 자신이 어렸을 때 파파 스머프였던 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허영이 스머프. 늘 모자에 꽃을 달고 다니고 손거울을 보면서 자기 미모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자신만만하며 거울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안절부절하는 걸 보면 나르시스트 캐릭터입니다. 욕심이 스머프. 이름은 좀 미묘하지만 스머프 마을의 식사를 담당하는 요리사로 그가 없으면 스머프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유일한 요리사입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마을이 두 개로 갈라진 적이 있었는데, 한 마을에선 그리디가 없어서 다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스머프 딸기 하나로 별별 요리를 다 만들어냅니다. 식탐이 강한 게 유일한 단점인데 국내 명칭도 식탐 때문에 붙은 듯합니다. 식탐이 지나치게 커지면 몸이 일시적으로 바이올린으로 변합니다. 한 에피소드에서는 마법을 잘못 써서 악독해져 스머프 마을을 지배하는 마법 폭군이 되었다가 마법이 풀린 적도 있는데 이것도 똘똘이 다시 컸습니다. 또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초콜릿을 나누어주고 물건을 받음으로써 파파 스머프보다 더 부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나오는 스머프 작품의 욕심이는 요리사라는 신규 스머프의 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덩치 스머프. 스머프 마을의 힘장으로서 언제나 몸단련을 위해 집안에는 아령이나 엿기 같은 운동기구가 가득합니다. 육체파이기 때문에 똘똘이 브레이니와는 상극이며, 실제로 브레이니와 같이 잠시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있는데 브레이니가 지루함을 풀어준다면서 일거대는 브레이니 스머프의 인용구를 1번부터 7034번까지 듣다가 참다 못해 가지고 있던 아령으로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렸습니다. 힘이 세다지만 어차피 스머프 수준이라 위험할 때 별 도움은 못 됩니다. 가가멜이 마을에 들이닥쳤을 때 용감하게 맨 먼저 나섰지만 가가멜은 코웃음 치면서 쉽사리 해프티를 잡아가뒀습니다. 스머페트를 처음 만날 때 관심도 없었지만 스머페트가 울며불며 여자를 홀로 두는 게 어디 있니라고 하자 귀찮은 듯이 알았다고 하고, 몸이 아파 업어달라고 하자 무슨 물건 나르듯이 등 뒤로 옆으로 뉘운 채로 스머페트를 귀찮은 얼굴을 노골적으로 하며 데려갔습니다. 스머페트도 불만스럽게 너 여자아이를 참 무드 있게 잘 데려가는구나 이라고 빈정거렸습니다. 펠리 스머프. 스머프 마을의 여러 도구를 제작하는 발명가 겸 기술자입니다. 집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일을 하는데 태엽 스머프도 펠리의 작품입니다. 늘 멜빵이 있는 작업복을 입고 있고 귀에는 제도용 연필을 꽂고 있으며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스머프 마을에 난방장치 같은 현대 문명의 이기를 도입하는가 하면 온 숲에다 철도를 깔고 열차를 만들어 스머프들을 태우고 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날씨를 통제하는 장치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파파 스머프 못지않게 재능이 넘치는 스머프지만 펠리의 발명품들이 의도치 않게 스머프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스머프 애니가 근대 문명을 반대하는 중세 지향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펠리의 발명품들이 이기심, 태만, 질투심을 자극해서 스머프들을 타락시키니 기계에 의존하지 말자는 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투덜이 스머프. 항상 불만에 찬 얼굴로 뭔 일만 있으면 난 뭐뭐가 싫어라고 투덜거립니다. 늘 팔짱을 끼고 다니며 용무가 없으면 팔짱을 풀지 않습니다. 스머프가 공산주의 만화라는 의견에 따르자면 모티브가 스탈린이라고 합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실제 감정과 정반대로 말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아기 스머프를 처음 봤을 때도 아기가 싫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돌봅니다. 그런데 아기를 데려왔던 황새가 착오가 있었다면서 다시 데려가려 하자 아기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도망칩니다. 도망다니는 와중에 악천후를 만나 고생하고서 결국 마을로 돌아왔고 떠나보내기 싫다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주책이 스머프. 착한 성격이라서 항상 다른 스머프들을 도우려 하지만 실수투성이라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스머프 마을에서 똘똘이, 게으름이, 호기심이와 함께 대표적인 사고뭉치로 통하며 똘똘이와 절친으로 지내는데, 정확히는 똘똘이가 머슴같이 부려먹지만 주책인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고 따릅니다. 익사리 스머프. 마을의 장난꾸러기로서 언제나 빨간 리본이 붙은 노란 상자를 선물이라고 다른 스머프들에게 주는데 대부분 폭탄입니다. 같은 수법이라서 알아차릴 때도 되었지만 다들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선물 상자를 안 받기로 스머프들이 작정하자
집안에 보관해둔 농담 사전을 이용해서 더 심한 장난을 쳤지만 그래도 가끔은 스머프들이 당하면서도 같이 웃어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스머프를 위협하는 적들을 폭탄 선물로 제압하는 장면들이 꽤 있는데 가가멜이나 발타자르도 익사리한테 골탕을 먹고 스머프들을 놓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공상이 스머프. 생일 소원으로 스머프 최초로 우주여행을 할 뻔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파파 스머프의 도움으로 잠깐 동안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정확히는 공상이에게 약을 먹여 잠재우고 그 사이에 다른 곳에 스머프들이 마을 세트장을 만들고 모두 마법으로 녹색 피부를 하게 만들고 스프별이라고 속인 거였습니다. 스프라는 외계인으로 속인 셈인데 공상이는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이후로도 공상이는 스프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똘똘이 스머프 때문에 들켜버렸습니다. 공상이는 엄청 실망했지만 진짜로 우주선 타고 녹색 피부를 한 외계인 종족이 마을에 와서 다들 놀랐습니다. 공상이가 내가 바로 스프구나라고 기뻐하는데 그 외계인은 웃으면서 아니야. 우리들은 스위프라고 해라고 대답하면서 끝났습니다. 자연이 스머프. 스머프 마을의 환경보호자로 자연을 아껴야 된다고 언제나 강조합니다. 작중에 어려져서 옷이 바뀌는 몇 안 되는 스머프입니다. 어른 때는 흰 모자에 흰 바지에 전형적인 스머프 의상이지만 어려진 후 밀짚 모자에 갈색 멜빵 바지와 맨발 차림이 되었습니다. 4세트. 스머페트가 혼자 여자라 외로워해서 아이가 된 스머프 3인조가 가가멜의 집에 몰래 찾아가서 스머페트 만드는 주술로 만들어낸 두 번째 여자 스머프입니다. 하지만 성인 스머페트를 만들려면 큰 그릇을 써야 되는데 작은 그릇을 써서 아이 3인조와 같은 또래로 탄생되었습니다. 가가멜이 주요 재료가 되는 푸른 진흙에 술책을 부려서 폭발할 뻔 하기도 했지만 제 시간에 파파 스머프가 해제 주술을 만들어서 스머프 마을의 일원이 됩니다. 탄생 과정 때문인지 가가멜을 파피각이라고 부르는 버릇이 있습니다. 타잔 스머프. 말 그대로 스머프계의 타잔으로 마을에 안 살고 숲에 삽니다. 과거 비바람 몰아치던 밤 아기 스머프를 보내주는 황새가 실수로 숲에 떨어뜨려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나중에 살아서 숲속에 살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시인 스머프. 늘 깃털 펜과 잉크를 들고 다니면서 시를 짓습니다. 마을에 경사가 생기면 축시를 짓고 발표를 하는데 다른 스머프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농부 스머프. 마을의 식량을 책임지는 스머프로 늘 밀짚 모자에 작업복, 갈퀴를 들고 스머프 딸기 생산에 고민하는 스머프이고 혼자서 100명의 식량을 마련합니다. 화가 스머프. 예술가답게 붉은 옷에 팔레트를 들고 그림을 그리는 스머프로 가끔 얼굴이 캔버스를 뚫고 나가는 굴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아 스머프. 음악을 좋아해서 늘 트럼펫을 가지고 다니지만 실력은 형편없으며 그냥 공예를 내는 수준입니다. 시장조 스머프 교향곡에선 혼자만 연주를 못해서 악단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가가멜의 마법으로 잠든 스머프들이 조아의 트럼펫 연주를 듣고 다들 깨어났습니다. 그래도 마을에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파파 스머프 등이 무언가 전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조아 스머프가 트럼펫을 연주해서 스머프들의 주의를 끕니다. 게으름이 스머프. 게을러서 대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면하게 노동에 참여하고 각자의 특별한 재주로 마을에 공헌하는 스머프들 사이에서 대단히 예외적인 존재로 항상 잠잘 곳만 찾으면서 태업을 감행합니다. 실수투성이라고 해도 주책이나 똘똘이는 다른 스머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열정이라도 있지만 이 스머프는 그런 의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스머프들의 분노를 삽니다. 벤 윙클 스머프에서는 항상 농땡이만 피우는 게으름이를 골려주려고 스머프들이 쇠락한 마을의 노인으로 변장해서 300년이 쏜살같이 지난 것처럼 꾸민 후 게으름이한테 마을 일을 전부 떠넘깁니다. 그러자 게으름이는 파파 스머프의 마법책을 이용해서 젊어지는 쿠키를 만들어서 스머프들을 먹이니 다들 어린이 스머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어려진 스머프들이 놀기 위해 가가멜을 찾아갔다가 위기에 처하는 한편 어려지는 마법을 누군가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파파 스머프는 바로 해독약을 만들어 집을 떠난 스머프들을 찾으러 갔고 중간에 게으름이와 만나서 스머프들을 구출하고 가가멜은 해독약을 덮어쓰고 노인으로 변합니다. 가끔씩 의외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다크호스로 예를 들면 스머프들의 요트 대회에서 침대에 누워 자면서 뱉은 숨이 돛으로 향해서 배가 움직이게 됐고 결국 우승까지 했습니다. 벌레에 물려 처음으로 검은 스머프가 된 스머프가 게으름입니다. 털보 스머프. 양털로 된 스머프 모자를 보통 스머프 모자 위에 겹쳐 쓰고 카우보이처럼 붉은 목수건을 두르고 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 허리띠를 두르고 권총집에는 권총 대신 작업도구인 양털 깎는 가위를 차고 다닙니다. 물론 스머프들이 양을 기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인간이 키우는 양에서 털을 약간 잘라간 뒤 대가로 스머프 딸기를 놓고 갑니다. 나중에 인간 양치기 소년이 털보 스머프에게 이런 짓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자 우리는 그 대가로 스머프 딸기를 놓고 간다고라고 항변하지만 사실 인간들에게 스머프 딸기는 아무 쓸데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리 훌륭한 대가라고는 볼 수 없었으나 파파 스머프가 알려준 마법을 외우자 스머프 딸기 한 바구니가 황금으로 변해서 양치기 소년 집안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기 스머프. 어느 날 황새가 데려온 갓난 아기 스머프로 평소엔 파파 스머프나 스머페트 등의 다른 스머프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작중 인물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마법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작중 최강의 마법사인 발타자르를 관광 보낸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스머프들은 물론 당한 당사자인 발타자르마저 파파 스머프가 운 좋게 이긴 걸로 착각합니다. 태엽 스머프. 편리가 만들어낸 로봇 스머프로 말을 못하지만 남이 하는 말도 알아듣기에 의사소통은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힘이 세서 가가멜을 한 손으로 드러내던지며 스머프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마을에서 여러 스머프를 돕고 편리의 작업을 보조했다가 우연히 알게 된 빅마우스를 도우면서 친구가 됩니다. 빅마우스를 좋아하며 같이 따르다 보니 빅마우스의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많습니다. 가슴 안에 황금 심장을 넣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양심회로와 제어 장치 같은 건지 이게 빠져나가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한때 심장이 빠져서 고장나 널브러진 걸 스크러플이 주워서 고친 후 돌멩이를 황금 심장 대신 넣으니 악해져서 스머프들을 전부 가가멜에게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발타자르가 스머프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태엽 스머프를 훔치려고 거대한 로봇 골리앗을 만들어 쳐들어오자 싸우다가 한 방에 밟혀 부서진 적도 있습니다. 리포터 스머프. 신문 기사를 취재하면서 마을 전체의 스머프들에게 각각의 사건 사고를 알려주는 스머프입니다. 타잔 스머프와 같이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이후 원작에서 출연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직업이나 특기를 가진 스머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무런 능력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100명 이상의 보통 스머프들도 셀 수 없이 배경에 등장합니다. 가가멜. 스머프의 대표 악역인 악당 마법사로 스머프 마을 근처에 사는 빈대머리 탈모 연금술사로 과거에는 꽤 풍성한 머리발을 하고 있었다가 우연히 마법사 학교 학생 시절 본 스머프를 잡고자 하다가 늘 반격당하는 탓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표 악역인 만큼 가가멜이 없으면 스머프 시리즈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감초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늘 스머프에게 골탕 먹고 땅을 치며 절규하듯이 밉다 미워 스머프가 밉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군데군데 기운 검은 옷과 빨간 신발을 신고 다니며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덕분에 마법사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마법 관련 회비 같은 것을 못 내서 집안 살림을 싸그리 압수당하기도 했고 옷까지 벗겨지는 굴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법 실력은 그리 안 좋습니다. 거의 마법 책자랑 도구에 의존하며 다른 마법사를 속이려다가 된통 마법사들에게 호되게 골탕 먹는 적도 있습니다. 사실 스머프를 잡게 된 원인은 처음에 우연히 지하실에서 발견한 마법 서적에서 스머프 7이 있으면 황금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는 황금을 만들어 인생역전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스머프를 잡아놓고 연금술의 준비를 하다가 자기 꾀에 넘어가거나 다른 잡혀오지 않은 스머프들의 활약으로 스머프들을 놓치고 골탕 먹는 패턴이었습니다. 이후 스머프들에게 하도 당하는 통에 원한이 쌓여서 급기야는 스머프들을 잡아먹는 것이 스머프들을 잡는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즈라엘. 스머프에 등장하는 수컷 고양이로 가가멜이 키우고 있습니다. 주인처럼 악당 캐릭터로 머리가 좋지 못해 주인과 세트로 스머프에게 당할 때가 많습니다. 스머프를 가리켜 이상적 공산주의 사회를 구현한 일종의 선전 만화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선 등장인물의 이름이 구체적인 개별적 이름이 아니라 해당 스머프의 특징에다가 스머프라는 공통의 이름을 붙이는 형태인데 이는 현실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동지, 동무라 부르는 형태와 비슷합니다. 또한 스머프 사회는 획일화되고 몰개성한 구성원들이 내 것 가리지 않고 뭐든지 나누어 갖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공산주의의 이상향과 상당 부분 흡사합니다. 또한 스머프의 종교관도 공산주의의 종교관과 유사해 보입니다. 특정한 일자에 스머프들이 광작물을 연습해서 추는 묘사나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법의 달걀이 스머프들 사이에서 남용되는 모습을 파파 스머프가 부정적으로 보는 묘사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파파 스머프는 카를 마르크스를, 똘똘이 스머프는 레프 트로츠키를 상징한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외모, 위상 등이 유사해 보이며 파파 스머프가 공산주의의 상징색인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것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가멜은 미국이나 유럽의 자본주의를 빗댄 것이라고 합니다. 가가멜의 최종 목적은 스머프를 잡아서 황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가멜이 키우는 고양이 아즈라엘은 발음이 이스라엘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공산주의에 민감한 미국, 한국과는 달리 벨기에와 프랑스는 사회주의 정당이 여러 번 집권하기도 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예 공산당이 여러 번 연립정부에 참여해봤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그리 크게 문제될 만한 게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이 떡밥이 오히려 현실에 영향을 미쳐 유럽의 공산당 중에서는 스머프를 마스코트로 삼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어디까지나 떡밥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제작된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세계적인 냉전이 진행 중이었으며 제1세계 진영이던 미국과 벨기에는 자본주의 이념을 유지하고 있었고 원작자와 미국인 애니메이터들이 자연스레 공산주의적 요소를 삽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위에도 서술했듯 벨기에는 자본주의 국가이긴 해도 사회주의에 비교적 관대한 국가이며 원작자 개인의 성향이 사회주의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 애니메이터들이 관여했다지만 원작에 숨겨진 사회주의적 코드를 깨닫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워낙 인기 있는 만화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대의 어린이들이 스머프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이 어쩌고 하는 생각을 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스머프 공산주의설이 제법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으나 현재는 그냥 그런 설도 있더라 하는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머프 마을의 사회는 여성 스머프와 어린이 스머프인 스머플링의 수가 적고 개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 점은 굳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여성 스머프들이 개성이 없는 것도 아니며 스머페트와 스머플링을 중심으로 한 에피소드가 여러 편 만들어졌었습니다. 또한 파파 스머프의 책임하에 스머프들이 틈틈이 그에게 권위주의적으로 대우해주고 별 이의 없이 따르는 점과 서로 같은 옷을 입는다는 점에 대해서 획일적이라며 비판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선 동아일보 1984년 12월 25일자 기사에 이런 부류의 의견이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파파 스머프는 잘못을 저지른 스머프들을 내치거나 때리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며 비판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체벌이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던 1950년대 후기에 만화 연재가 시작되었으므로 이때는 시기상 68운동 이전이었습니다.